제가 집을 뛰쳐나갔었죠. 네. 나는 붙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만 똑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스스로에게 배신감이 있더라고요. 외부인한테는 미친 짓이잖아요. 뭐가 좋아서 저럴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서초동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여기 세 분의 제가 주눅이 드는데 멋진 분을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갑자기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박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뼛속 깊숙이까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 서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은 살면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실패라는 거를 겪어보셨어요? 매일 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매일매일. 않을까요? 한번 오늘은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 예술가들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한 가지씩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대 때 겪었던 그 당시에 실패라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실패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이제 음악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은 조금 반대를 했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다가 제가 집을 뛰쳐나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였던 과정이었죠. 그 순간이.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되게 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오스트리아 대표로 제가 나가게 됐는데 세미파이널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서 파이널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락을 많이 그쵸 탈락을 했죠. 그래서 많이 좌절을 하게 됐는데 그 전체 유럽에서 모든 방송국들이 다 그거를 생중계하고 있었었고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을 해본 거였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또 한참 있다가 한국 와서 뭐 JTBC에서 그 슈퍼밴드 2나 뭐 그런 거를 했었을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반짝반짝. 저는 벌써 이제 하하 나와서 한숨 나와서 네. 한숨. 저는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실패 연속이었는데 저희 국악 쪽은 중학교 때부터 그 국악계 중학교에 이제 입시를 봐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자만심과 몇 안 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붙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만 똑 떨어졌을 때 다른 친구 다 붙었는데 나만 딱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스스로에게 배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인문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언제든 예술을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그때 공부를 했었던 게 저에겐 지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두 분이 탈락이란 결과에 대한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예술계 분야, 체육도 마찬가지고 예체능계 분야는 과정보다 결과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우리는 그 결과로만 사람을 보게 될까요? 과정도 아름다운데. 맞아요. 근데 음악 자체가 되게 시간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예술이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거를 저희가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순간적인 스크린샷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객분들은 뭔가 그 과정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긴 하지만 그거를 평가하는 세팅에서는 다 보여주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 그 순간이. 네.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딱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좀 하다 보면은 땡! 그 허무함. 특히 10대 때 콩쿨 나가고 학교를 입시를 먼저 남들보다 먼저 겪고 그 좌절감 그거를 깨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었나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런 많은 실패들을 훨씬 더 좋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실패라는 게 너무 감정적인 소비가 많아서 지금이라면 좀 다르게 다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실패라는 게 성공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너무 확고하게 알게 됐으니까 사실 데이터 모집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최대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배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냥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한번 어디에 떨어지면 두려워서 다시 안 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맷집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복서들도 한 번 맞아서 아파 하고 그 다음부터 맞을까봐 이렇게 무서워하면 오히려 경기를 지게 되잖아요.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실패를 해본 사람이 그 다음 실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맷집. 네, 맷집이 길러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그 실패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네. 그걸 딱 겪었을 때는 그 어떤 상황보다 가장 암흑에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왔어도 무대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오디션을 봤는데 잘 안 되거나 하면 아직도 조금 타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뎌져서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나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지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아직도 실패 중이신가요? 실패는 아니면 네. 그 과정 중이신가요? 실패는 항상 요즘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오페라를 할 때도 뭐 여러 작품들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정말 뭐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가졌던 실패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고 우리 어떡해 아니 하필 주제가 실패여서 이게 너무 철학적이었어요. 한숨만 나오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실패란 뭐고 진짜 성공이란 뭘까? 그러니까 음악가들한테 콩쿠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입시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일까? 아니면 혹은 뭐 내가 원하는 콩쿠르에 입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대에 섰다 그래서 그게 성공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관객들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고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 또 증명하는 것은 관객들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럼 그것도 성공한 건가? 아니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대회나 입시는 관객들보다도 더 한정적인 인원의 주관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또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회나 입시 때문에 그 실패를 되게 크게 와닿는 음악하는 제 친구나 후배나 제자분들을 보면 가끔씩은 제가 속상하기도 해요. 아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가 암흑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어오지가 않고 맞아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실패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가 너무 저희한테 모두 어떤 감정이 같이 실려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와닿는 맞아요. 것 같은데 사실 부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뭐 그냥 단어의 뜻을 따지자면 원하는 거를 얻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순간에 나한테 제일 좋은 결과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라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를 좀 깨트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근데 또 서양적으로는 옛날 라틴어는 팔레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빗나간다. 조금 이게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동양적인 실패라는 거는 그르침. 내가 정하는 거고 빗나가는 거는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이 약간 틀어졌지만 틀어진 거고. 실패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막 실패스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한국말로 실패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강하네. 네. 우리는 뭐든지 다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양적인 아까 그 뜻을 봤을 때는 그 빗나간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내 욕심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의도치 않게 됐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도 또 다른 가능성에 이제 네, 내 스스로가 그 원하던 욕심의 결과가 아니니까 그 이제 실패라는 단어로 그렇게 굳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유학생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제 제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치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학을 출발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저는 조금 제가 했던 오디션이나 학교 입시나 이럴 때 실패할 때 자꾸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자꾸 내려놓게 되고 지침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지나가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건데 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실패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네. 오, 그러네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공만 있으면 그 성공이 아니잖아요. 음. 우리는 실패를 하고 살아야 되겠네. 실패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실패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느냐. 최근에 성인이 돼서 이제 아빠가 되고 해서 느꼈을 그 실패의 어떤 그 장면과 20대 때의 장면과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음악적인 부분 혹은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이렇게 깨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서희철로서의 실패는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막막한 것 같아요. 예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술적인 면에서는 뭔가 이거를 내가 얼른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느낌이랄까? 예술적인 실패는 또 뭘까요? 지금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스스로만 판단할 수 있는 예술에서의 실패. 저는 네. 뭔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공연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방송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단순한 거죠. 음을 틀리지 않았는가? 박자를 맞게 갔는가에 대한 처음은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이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가? 내 의도가 있어요. 예, 의도가 관객들은 그거를 잘 모를지언정 나 스스로가 나에게 떳떳한 음악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객분들이 이거를 잘 의도를 파악했는가? 이 세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가면서 아 내가 오늘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쁨이 나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개념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시선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창작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관객들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게 성공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성공인지 약간 모든 게 다 되게 상대적인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주관적이어서 이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라는 게 내가 어떤 예쁜 혹은 안 예쁜 작품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게 잘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에서 조금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멋진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리라는 분야의 프로들 대가들이 나와서 실패와 성공을 흑백 논리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의 그 결과론적인 실패에서 너무나도 멋진 성장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들. 이 또한 나의 가는 길의 하나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요리도 예술이라고 보고 예술가는 실패라는 것을 그냥 내 걸로 승화를 하는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서 요즘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실패를 훈장으로 만드는 거는 그건 우리 스스로의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또 실패를 또 자주 하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할 때마다 괴로운 게 실패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맷집이 받는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내가 둔해질 뿐이지 네. 아픈 건 똑같거든요. 맞아. 그렇게 하면 상처가 있으면 계속 쓰라리잖아요. 맞아요. 나으려면 좀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호해줘 할 수도 하기도 이제 좀 그렇고 근데 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 이렇게 아파. 나 뭐 좀 해줘. 그러면 나 토닥토닥 해줘. 그게 가족이 되는지 아니면 뭐 스승님이 되는지 우리가 그 상처를 또 잘 아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상처가 다 아시겠지만 굳은 살이 생기려면 상처가 아문 다음에 다시 상처가 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야 너무 가는데 이제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럴 땐 이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너 스스로를 좀 더 차갑게 봐라. 인데 본인은 계속 차갑게 보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좀 차이는 실패가 얼마나 더 잦아졌냐. 그래서 이제 그 실패에 따라서 내 시선도 좀 더 나 스스로를 차갑게 보일 수 있는 관점으로 내려갔을 때 그럼 이제 굳은 살이 그게 좀 더 딱딱해지지 않을까. 그 굳은 살이 필요하시다는. 네,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상처가 난 다음에 그 상처를 또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고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그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러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래야지 굳은 살도 생기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한 거를 토대로 제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다들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런 상처 내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그래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디시플린이라는 게 사실 하기 힘든 거, 하기 어려운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사실 그걸 꾸준히 잘 하는 게 쉽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운동하는 게 진짜 좋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새벽 5시 일어나서 운동을 매일 간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와 멋있다. 이 사람은 되게 자기 관리 잘한다. 디시플린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디시플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도 다른 어떤 어려운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해야 할 수 있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새벽에 운동을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모두 다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하기 싫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받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매일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연습하는 네.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힘들죠. 발고 닦는 시간이 그 시간을 우리가 결과로 자꾸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힘들지만 다음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네. 들어가서 오늘 연습이 안 되면 사실 그것도 실패한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근데 그 과정들이 있어야 또 다른 실패가 있거나 또 다른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린 계속 맞아야 되네요. 근데 스스로 그 맞음을 찾아다니면서 용기 있게 날 좀 때려주세요. 저는 어제도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거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인한테는 미친 짓이잖아요. 매일 일어나가지고 하기 싫은 거 계속하고 사실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원한다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내 스스로 걸어 나간다는 게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근데 그 무대 위에서 그 약간 그 희열이 어마무지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저는 때문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과연 그럼 선생님께서도 또 선생님께서도 그게 진짜 힘드신가요? 연습하는 게 너무 하기 싫으신가요? 요즘 들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좀 재밌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이라는 것 자체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좀 배제하고 진짜 그냥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기계적으로 그거를 접근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퍼즐 푸는 느낌? 내 자신에 대한 퍼즐 푸는 느낌 그런 것 같아서 재밌긴 재밌어요. 짜증나기도 하지만 예. 근데 그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진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지휘를 하니까 제가 직접 악기를 연주할 무대가 적지요. 근데 이제 메인 악기로 이제 피아노를 하면서 옛날엔 너무 싫었어요, 정말로. 10대, 20대 너무 싫었어요. 유학할 때도 너무 싫었어요. 그 그게. 분석하는 그냥 곡을? 피아노를 연습하고 피아노 뭐 하고 연습. 하는 너무 싫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프로로 가서 제가 이제 직접 연주를 지휘 말고 할 때는 또 이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는 이거는 항상 연습하고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고 점수를 받고 결과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거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곡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큰 차이인 것 같네요. 맞네요. 내가 네. 이거를 스스로 이 해야함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거고. 끌려가니까 어떠한 그 제도 안에서의 평가와 나머지는 관객들에게 평가와 근데 관객들의 평가는 내가 선택한 거고 그렇죠. 그런 또 자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또 제도적인 안에서의 힘듦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또 내가 선택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생겨 스스로 나가는 아픔이 거죠. 있었네. 보니까 너무 이게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철학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했던 말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방송을 우리가 나갈 때 되면은 학생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고 아니면 또 이제 새로 이제 대학교를 가는 분도 옆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이런 정보들이 딱 스폰지처럼 딱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씩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 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아리가 달걀에서 깨어나올 때 병아리 힘으로만은 달걀을 못 깬대요. 그렇게 하면 병아리가 기운이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어미새가 듣고 같이 어머니도 쪼아주고 안에서 아기새도 쪼아줘야 달걀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깨면 애가 아직 깨어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죽는 거고 애기는 깨어나고 싶은데 엄마가 그걸 눈치를 못 채주면 애기새는 혼자 지쳐 죽고 그러니까 그 시기와 때가 부모님이든 스승님이든 나 자신이든 내가 어떤 거를 이걸 깨려고 하는 그 역경 같은 그 순간 때 그걸 누군가가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깨어나갈 수 있다라는 힘을 가지게 되면 이제 깨어나갈 수 있는데 그걸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다 어렵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에이 이쯤이야 뭐 하고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선생님이 밥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연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88에 돌아가셨는데 한 85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맨날 연습을 하셨어요. 근데 한 85쯤 말씀하신 게 이제야 소리를 좀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미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시고 이미 정점을 찍으신 분이신데도 80생을 다 하신 마지막 순간에 이제야 소리를 좀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날도 연습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봐올 때마다 뭔가 우리들이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당장 입시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야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살 날이 더 창창한데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말들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이런 실패를 어떻게 잘 줄탁동시로 두들기고 그 두들김을 누군가 들어주고 함께 해가지고 달걀을 딱 깨고 나오면 또 달걀이 있거든요. 평생 우리는 그걸 깨면서 살아가는 건데 최대한 나의 이제 성취에 들 만큼 깨면 되지 않을까?
그걸 꼭 다 못 깨고 나왔다고 실패해도 아니고 그걸 또 다 깨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다 깬 건가? 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그 보니까 실패랑 성공은 그냥 우리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실패나 성공은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에 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 철학적인 주제를 여기서 멋진 말을 끝내는 게 보다 우린 그냥 실패와 성공을 그냥 동일시해서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서초동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 오늘 싫은데? 오늘도 실패. 싫은데? 실패 그게 뭐라고? 오늘도 실패 이렇게 해야 돼? 네, 좋아요. 술자리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제 학생들이 혹시 그런 마인드로 그곳에 갈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무슨 이게 무슨 나의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들다가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 같은 것 같아요. 이걸 줘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거와 아 내가 이 거름을 만지기 싫으니까 안 줘야지. 그러면 그 식물은 영양분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몇몇의 스타 연주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만 되어야지. 그러니까 저것만이 진짜 음악가다. 조금 약간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